이제 12월 2일 월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조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미리 좀 봐달라고 안내 말씀까지 드렸고요. 항상 제가 월초가 되면 양봉을 항상 기대하잖아요. 시기를 항상 보는데 우리 하반기 들어서 이 꼴쭉장 만들었던 수급 투심 뭔가들이 떨어지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월 달에 꼭 양봉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드디어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 좀 가지시면서 저랑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힘든 가운데 파인님, 미정님 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탄핵될 때도 제가 대접에 얘기 자주 드렸지만 그때도 12월 달은 양봉을 만들면서 시장이 변화를 이끌었어요. 자, 그렇게 될 흐름인지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기준내는 미국은 좋습니다. 남은 엔비디아만 비중 잘 가져가시면 되고 AI 빅뱅 솔링과 어떤 버블 슈팅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걸로 저는 큰 시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서 얘기 나오는 트럼프, 관세맨 이런 시장 유행을 좀 볼 거고요. 자, 오늘 나온 것들은 또 여러 가지 파워가 있는 머스크가 XAI 관련해서 본인이 키우고 있는 AI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엘에 긴급 주문을 넣었어요. 빨리 우리 거 빨리 줘. 어떻게 내 내용인지 한번 볼 거고. 자, 빠른 자산이고 좀 참고해서 보는 비트코인 흐름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도 이게 다 드리고 있는데 또 수급은 우리 국장과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거고요. 자, 정말 드디어 12월 달 양봉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흐름을 제가 성장, 어닝, 수급,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위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12월 달 들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흐름을 제가 좀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월 양봉 기대하는 이유와 이슈들을 다 점검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도 코스닥이나 이쪽에 투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빅바이오 대장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파트 2에서 이거는 개인들 판 겁니다. 빅수급은 간망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괜찮은 매수가 돌았어요. 자, 이것도 매수를 분석해 드릴 텐데 오늘 많이 반등을 줬죠.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몇 개월째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어서 AI 반도체가 딴 거는 다 좋은데 하닉스만 잘 못 가고 있는 AI 반도체 여기에서도 수급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너무 좋았어요. 이 안 좋은 장이 그래도 워낙 눌려있던 엔터가 반등을 주면서 5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 80%나 수익 나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 물량이 한번 나왔어요. 그 물론 단기로 보는 거지만 그런 또 실질적인 내용을 또 전해드릴 거고요. 자, 파트 2에서 우리가 개별주로 한 3개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항상 게임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거는 관련해서 제가 지인들 만나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호재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전해드릴 거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자, 정말 우리나라 꼴찌.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위기는 정치와 정책의 위기다. 금융위기가 아니는 정치 위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상법 개정도 제가 한 2달 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이 진짜 그 우리 윤 대통령님이 내수부양을 지시했어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볼 거고 분명히 통화정책 한일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재정정책이 따라올 거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달 양봉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더 활기차게 12월달에 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좋은 미국은 쉽게 넘어갈게요. 그냥 가지고 계신 엔비디아인데 나머지 상방 추세 중에 단계 등락은 있고 우리 비미국 보기에서 16년간의 대자별 보기에서 달러 금리를 보는데 잘 빠졌어요. 아마 이것저것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선반영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는 4.4, 4.5%된 구간을 빠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저는 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누르고 전세계 꼴찌라 하더라도 큰 흐름상 매크로는 분명히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면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자, 미국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소비는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고 온라인 위주 돌면서 옛날에 막 줄 섰었던 일에 오프런 같은 오프라인은 많이 감소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말을 강하게 하죠.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나마 친시장 월가 출신인 베센트가 재무장관 오면서 조금 그래도 낫지 않겠냐고 기대했는데 바로 관세맨이 관세를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캐나다, 그 중국, 멕시코까지 얘기해버려서 출렁거렸지만 금리는 좀 빠지고 있어서 괜찮고 자, 어제는 브릭스 아시죠? 그 자원을 막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중국과 인도 이런 러시아 쪽인데 거기가 원래부터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달러 때문에 폐가 뭐 비달러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 화폐를 계속 만들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면서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관세를 100%더 때릴 거야. 너네들 나라 전체로 때려버릴 거야. 하고 관세면이 또 떠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강한 조치죠. 근데 트럼프 일기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그때도 이제 미국 유일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장난을 많이 치는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생각보다 트럼프 일기 4년 동안 팍팍 장난을 못 쳤어요. 그 상당히 강하게 하는 어떤 미국의 억제 효과를 트럼프한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는 비트코인도 가야 되고 전체로 다 봐야 돼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런 브릭스를 또 눌러주는 트럼프는 좋은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야, 캐나다의 그 젊은 총리는 바로 날아갔어요. 바로 트럼프 집까지 날아가서 대화 협상을 이어갔고요. 실제로 ECB의 라가르 총리가 그랬습니다. 야, 트럼프 이거 겪어봤잖아. 트럼프 관세 얘기하면 미국산 더 사줘. 대두 콩 사주고 LNG나 미국산 원유를 사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정책 효과나 협상에 대한 딜을 이루어지게 만들면 좋은 거죠. 자, 오늘 장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저는 내년 상반기 큰 흐름을 큰 시황을 2025년 상반기에 AI 빅뱅 버블 슈팅을 미국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는 살아있다 보는 주도주라 보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1년 동안 다 팔렸어. 미친 블랙엘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되게 파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한마디 했는 게 이분이 키우는 XY 모델이 XAI예요. XAI에 급격하게 AI가 수요가 필요하다. 원래 그전에 했던 게 호퍼 시스템을 신반대를 깔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막 수장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던데 XAI와 블랙을도 필요해. 그때는 10만대였지만 지금 초도 물량으로 GB200을 1600대를 주문했습니다. 빨리 줘. 급한 거는 300몇 대는 내년 1월 달까지 빨리 줘. 야, 이미 지금 딴 데 빅테크 다 줄 서서 있는데 이거 뭐 정치 뭐 파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흐름 때문에 오늘 TSMC라든지 흐름이 좋아요. 예, 좋고 우리나라는 조금 덜 올라가 있긴 한데 이 큰 흐름 보시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저는 샘 알트만을 오픈 AI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 작년 재작년 온갖 일이 다 있었던 앞으로도 챗GPT 나올 거라 보는데 이 알트만과 머스크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예, 서로 간에 막 소송전도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예, 다시 한번 또 소송을 또 걸었던데 이 향후를 저는 AI 주요 인물처럼 보면서 계속 챙길 거예요. 뭐 서로 경쟁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전체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버블 슈팅기 하니스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하니스 오늘 별로 수혜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큰 흐름상 우리나라 눌려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멘텀 다 챙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랙웰이 또 설계 결합니다. 이런 얘기가 살짝 썰은 돌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수급이든 갖고 있는 분이든 다 참가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면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되고 그때 우리나라 돈이 안 좋다 수급 빠진다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미국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코인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2016년 말에 그때 $1000도 안 됐거든요. $1000도 안 되던 게 그 다음 2017년에 비트코인이 18,000불로 갑니다. 18배, 20배, 30배씩 올랐어요. 코인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텐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반감기가 4년마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다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30%는 팔아놨어요.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 97,000불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때도 코인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돈이 여기도 뺏기고 저기도 뺏기고 다 뺏겨서 우리나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코인이 더 난리였다고요.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규제도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 비과세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안해도 지금 더 약하니까 더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닥권 만들면서 12월 달에 반등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다 차별화되고 대장주주이기 때문에 코인도 그때처럼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가자 하다가 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해드리는 대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미국은 어쨌든 달러 금리가 살짝 밀리면서 저는 괜찮게 보는데 하나 또 체크할 거 있죠. 야,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한데 BOJ가 또 있거든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일본 엔화인데 BOJ가 그때 8월달 우리 왕창 그때 그 블랙먼데이 됐을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142엔까지 떨어졌죠. 1달러에 142엔, 140엔까지 빠졌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뭐 총받고 했던 7월달에 되게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 1달러당 160엔 가다가 조금씩 흐름이 나오다가 와장창 무너졌단 말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건 오히려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이제 10 며칠 18일 19일 날 BOJ가 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또 8월 달에 이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렇게 안 보고 항상 말했던 선반영 대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트럼프잖아요. 지금요. 트럼프 취임 전이라서 8월 5일 같은 방금 N에 대한 흐름과 N 수급 선물을 다 봤을 때 8월 5일까지 그렇게 될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국장이나 꼴찌되고 수급이 안 좋은 데서는 또 불안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월 5일처럼 똑같이 보는 건 안 좋다. 우리 그때보다 확률을 더 낮게 보시는 게 여전히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머스크 XR 얘기 때문에 대만 TSMC도 3.6%나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까지 원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워낙 눌려있고 하다 보니까 안 오는데 실제로 하이닉스가 계속 약하고 하지만 결국 흐름상 저는 따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TSMC 장 보고 넘어갈게요. TSMC 3.9% 한 4% 올랐죠. 자,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양봉을 진짜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정말 징글징글하죠. 예, 징글징글 정말 저는 지루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대장주 갖고 있다가 11월 달에 바이오도 한번 들렸지만 여전히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2기도 1기와 큰 흐름 바뀔 거 없다. 좀 빠르고 스마트한 수급일 뿐이다. 시장은 또 정하게 돼 있다. 자, 그 엔캐리 공부도 덜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가 중국 때문에 불안하다. 근데 반도체를 중국을 막 때려주는 거는 단기로 우리가 수혜를 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는 우리 반도체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 뒤에 또 얘기 드릴 텐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말 싼 구간에서 막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해도 지금 또 배당되고 들어가면 자본금 또 올라갑니다. PBR 더 떨어져요. 더 싸게 되기 때문에 현재 0.87배 초저밸류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자. 역사적으로 항시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사가지고 기다릴 때였다. 이런 얘기 가장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성장, 수급, 어닝, 정책 다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영이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수출 지표도 뉴스 보셨겠지만 또 역대로 나왔습니다. 자, 하늘 이창임 총장님이 수출이 나쁜 게 아니라 워낙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그것처럼. 그러면 이미 성장률 관리 정책을 들어가면 됩니다. 예, 실제로 들어가고 수출 지표로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좋고요. 바이오도 유럽 같은 데는 수출 지표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엔터와 그 바이오와 반도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 기한수 다 봐드리겠지만 개인 공포가 탈탈탈 틀리고 마른 수건 짜고 뭐 신용 틀리고 반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이 부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맞아요. 계속 얘기드렸던 좀 지루하게 더 틀린 건 있지만 오늘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어디였어? 자, 외국인들이 항상 개인들 탈탈 틀고 죽이고 반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2022년도 그랬고 자, 2016년에 다시 한번 봐드리면 이때거든요. 2016년부터 17년 사이. 자, 이때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2016년 말에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2016년 12월 달에 첫째, 둘째거든요. 첫째, 둘째인데 그때다 보시면 이때 바닥 만든 게 1년 동안의 신용 거의 바닥이에요. 이때네요. 그죠? 거의 바닥이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 털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 제가 항상 바닥에 정말 털다 마른 수건 짰다고 했던 2022년 말 그다음 작년 금리 발작 났을 때 이때 요번에 7월 8월 9월 10월 난리 났잖아요.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5천억에서 안 털리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을 더 털고 개인이 더 털었기 때문에 16조 대까지 떨었던 이 개인들의 신용과 반대면 레버리지는 정말 찐바닥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 틀 게 없어요. 지금 더 틀어도 개인들이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올라오잖아 오히려. 그죠? 그런 면에서 봐주시고 이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누른다 하지만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과 기간도 약간씩 들어오고 개인들은 틀어봐야 더 틀릴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봐주시고 제가 바닥 탈출기에서 뭐 찔끔 반등하면 개인들이 팔아요. 보통 워낙 흔들기 때문에 불안해 죽겠으니까 앞으로 12월 달에 반등 양봉이 나오면 빨리 팔아야지 후딱 팔고 나갑니다. 그럴 때 뭐냐, 우리는 대장주를 틀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찔끔 먹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대장주 위주로 틀리지 말고 계속 12월 달 양봉을 기대하면서 가져가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전 투자 측면에서 대장 포트로 우리는 비중 관리하는 법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2에서.
자,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위기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 사실 주말에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자, 이 정도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암만 정치꾼들이 나무늘보에 느리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외침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뭐 1990년대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안 좋은 사람 많이 빠지고 뭐 이래저래다 완전히 그냥 동네 북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하늘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100만 명의 외식업, 요식업 아웃되고 폐업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윤통이 야, 전향적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 대책하라,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 얘기했는데 상당히 느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전향적인 내수 소비 대책,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쓰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봐요. 밸류업 투라 나올 거라 보는데, 자, 그런 면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느린 정치권이지만 정책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12월 달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상법 의지, 상법 개정 의지 상당히 강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표수로 밀어붙여 봐야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윤통은 원래 상법 개정에 긍정적이었습니다. 1월 달에는 본인이 상법 개정 하자 그랬어요. 주주의지의 주주권익 강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금감원에서 나와서 야, 그냥 상법 개정 말고 뭐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개인들이, 투자자 시장들이 계속 얘기해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 계속 빌빌거리고 그냥 입막음밖에 안 돼요. 예, 그냥 우야무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도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이번에 하이브도 보면 빅테크라고, 빅히트라고 2021년에 상장될 때 지금 뉴스 다 났잖아요. 정말 그거는 법에는 걸리진 않아. 근데 자기들 대주주의 몇천억 수익 때문에 개인들이 다 물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정말 비싸게 상장해서 저것들이 다 처먹고 사모펀드 다 먹고 난 다음에 개인들은 유예해서 60% 70% 빠졌어요. 법에는 안 걸린다니까요. 그게 회사 정관상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주주권익을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넣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득그득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크게 봤을 때는요, 지금 나왔던 뭐 카카오다 LG엔솔 전부 다 물적 분할 다 됐던 겁니다. 회사만 좋으면 되지 물적 분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몇 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고려아연에 대해 안 좋았던 그런 부분, 고려아연 MBK 때문에 오히려 경영 대주주도 경영권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 나와야 된다고요. 이 스페타시스의 어떤 유전 같은 문제, 우리가 팔고 나왔던 두산 로봇의 M&A에 대한 비중 문제, 이 남양유업 얼마 전에 예전에 좀 지났지만 이 대주주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그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주주의 손익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도 원래 그래요. 주식을 누르기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돈을 버는 애들도 주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데 되게 많습니다. 일부러 주가 눌러놔요. 주가 올라가봐야 자기 상속세 정해서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말도 안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나라 꼴찌국장에 왔는 상태에서 우리 개인들이 다 하시고 같이 움직여서 이걸 업글시켜야 됩니다. 시장 같이 바꿔야 돼요. 정부 정책하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개미들이 우리나라 열악한 이런 기업 환경과 정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2016년 말에 했던 그런 부분 한번 쭉 얘기 드렸고, 이거는 차이는 뭐냐면 그때도 2017년에 바이오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때는 2월 3월 달 올라갔고 그 삼바가 상장했을 때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셀튜론이라든지 신라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슈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2017년 한 1분기 2분기 때부터 올랐어요. 야, 그럼 또 우리도 바이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고, 지금은 제가 올 하반기는 올해부터는 좀 빨랐다 그랬잖아요. 7월 8월부터. 그러다가 11월 달에 알테오지나 이런 수급때 맞긴 맞았는데 여전히 빅수급상 대장주 바이오는 그때보다는 빠르다. 2023년 하반기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대장주로 꾸준하게 빅수급 체이크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소폭 약화 중이다. 코스피랑 3전 때렸던 흐름이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전주에 연기금이 간만에 어쨌든 간에 간만에 매수했고, 오늘은 12월 첫날이 항상 그랬던 부분인데 저는 금투를 안 좋아해요. 원래 기관들 금투를 샀다 팔았다 안 좋아하는데 얘가 그나마 좋을 때는 12월 달입니다. 왜? 지금 오늘도 4,000원 넘게 사거든요. 기관들 금투가. 얘는 12월 달에 배당을 노려요. 배당 노리려고 그러면 아직 12월 말까지 보기 때문에 금투가 12월 달에 기관으로서 수급이 좋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시고, 개인들은 반대면 나오고 딸딸 다 틀려서 반대 피크 그림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그 정책이나 정책 흐름 때문에 그 개인 외국인들의 수익이 조금 변해주면 12월 달에 양봉 만들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종목별로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빅수급 추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거를 자세하게 주말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 자 지금 빅바이오가 올 하반기부터 시그널과 저는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섹터 예진이 11월 달에 출렁출렁 그랬지만 밸류상 성장 내용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도 섹터를 저는 계속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참고로 볼 수 있는 삼바, SK바이오팜 오늘 왔다 갔다 안 움직여도 반등 주고 있죠. 지난주 안 좋았을 때 반등 주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우리 실전 주식으로 계속 10만원 초반부터 키웠던 알테오젠, 자 11월 달에 출렁거리셨겠지만 오늘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바이오 대표주 이런 분이 없었는데 박 대표 인터뷰를 기사가 났어요. 처음엔 유로로 났다가 좀 시장 풀리긴 했는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봤을 때는 야 특허들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 할로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쁜 특허는 내가 걔들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한마디 굵직하게 했습니다. 1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없는 얘기 하는 분은 아니에요. 있는 것도 숨기는 분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투심이 좀 좋아진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상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1등 시총이 에코프로 알테오젠이고 2위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이 11월 27일 날 거래소로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자 작년에도 포스코 DX나 이런 거 다 넘어갔는데 한 3개월 걸려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빠집니다. 내년 2월 달에는. 그러면 독보적으로 알테오젠 1등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수의 어떤 무게감도 사실 있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는데 이 알테오젠은 뭐든 공매도가 전체 안 되는 상황에서 선물옵션 파생, 알테오젠에 대한 종목 파생이 생겼어요. 11월 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특허가 어떻다, 로얄티가 어떻다, 성장은 안 좋다 하면서 온갖 얘기 다 나와서 40몇만 원짜리를 30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 파생 푸세에 대한 흐름이 분명 있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만기가 언제냐?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30만 원 내에서 잘 바닥 다치고 있다 보는데 이때까지도 파생 흐름까지 한번 챙기면서 수급 봐드릴게요. 아침에 매수 들어온 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제 표현으로 가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가끔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타이밍상 오늘 괜찮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파트 2 자세하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자 매매용으로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자, 잘 올라갔어요.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파트 2 같은 데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차피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변화를 기대하지만 AI 반도체, XAI에 대한 그 블랙엘, 머스크 얘기도 나왔지만 TSMC, 엔비디아 좋아도 이 하이닉스가 아직도 못 움직여요. 막판에 조금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런 면이 좀 좋긴 하지만 하이닉스 대장이 움직여야지만 우리 AI 반도체는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기다려야 돼요.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갖고 있는 거 잘 보유하시고, 제일 좋은 게 하이닉스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내년 1월 달에 그 바이오의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 드렸지만 내년 1월 달에는 CES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규모 행사예요. 그죠? 내년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AI가 또 당연히 큰 화두가 될 거고, 오늘 보니까 자 미국이 야 너네 중국 기업 CES 오지마, 비자를 거부했어요. 실제로 4,000개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CES에요. 그중에 30%가 원래 중국 기업인데 행사 망쳐도 괜찮으니까 너네도 오지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신기술도 하고 진짜 그 축제의 장인데 그런 신기술에 대한 흐름을 중국 애들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규제를 또 해주는 겁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좋다지만 미국이 중국 규제라고 반도체 규제하는 거는 결국 한국 반도체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큰 흐름상. 자, 또 중요한 엔터입니다. 엔터는 어차피 저희가 10만원대 말씀을 10월달 말씀드려서 잘 가고 있고 그중에 대장을 JYP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내일부터는 이건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JYP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5만원대부터 이렇게 바닥 다치고 축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성장 어닝의 한류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고 1년 내내 미리 빠졌어요. JYP 박진영이 우리 거 살아있을 때가 작년 11월입니다. 10만원, 9만원대. 그러고 나서 반타작이 났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도된다는 흐름이 10월, 11월 놔주고 있고 올라가서 8만원 걸립니다. 제가 7만 6천원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수급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줄여야 될 부분. 오늘도 물량이 빵 나왔어요. 자,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오류선 안 깨졌잖아요. 그럼 보유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물량이 빵 한 방 또 맞는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단타 조심하는 예시고, 대신에 밑에 사는 흐름들은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떨어지거나 조정이 되게 되면 눌림목 매수를 또 할 거란 얘기를 또 드립니다. 자, 내일부터는 파트2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JYP는요. 앞으로 엔트는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JYP가. 자, 그리고 파트2에서 제가 개별주로 게임주 대장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또 제 아는 지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도움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새롭게 나온 성장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 외 테마들 나머지 통신 네카운 안 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양봉 흐름을 보면서 수급과 정치, 그 다음에 어떤 섹터별로 얘기를 좀 드렸고, 정말 하반기 때 힘드셨잖아요. 레버리지 있는 분들 다 아웃됐어요. 좀 안타깝게 다 아웃돼서 그건 최악의 시기였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던데, 어쨌든 우리는 하반기부터 양봉 기대했지만 아니고 해서 매수를 거의 안 드렸습니다. 근데 엔터라든지 아까 말한 매매에 대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간혹가다 드린 거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다 캐치업해 드려요. 중간에 버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 올라온 것도 많고,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수위 방어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원점 표시로. 그렇게 보면 하반기 때 많이 지루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12월 달 양봉으로서 반전과 변화를 저는 줄 거라 봅니다. 거기 모멘텀이 정책이에요. 사실 정책. 우리나라 눌리고 디밸류 된 건 맞지만 이 정책이 조금씩 관심이 되고 나오면 12월 달 양봉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최신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잘 버텼던 대장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좋은 종목이 만들고 올라가면서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다 틀렸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자, 공포 속 12월 시장이 하면서 변화가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고객분 2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파트2에서 종목 얘기를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12월 달 화이팅 하시고요.